혹시나 다른 거 고른 친구들이 있는 거 같아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 65페이지에 1번 명가 써올 때가 아니다. 개경으로 회군한다. 자, 위화도 적힌 거 보이죠? 이거 위화도 회군이에요. 1번은 위화도 회군이니까 이건 조선 건국대 이야기. 그래서 1번 X. 3번 서경천도 묘청이죠? X. 4번에 장보고 장군이 나왔어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이니까 당연히 아니고. 5번에 척화비. 척화비는 흥선대원군 때 이야기예요. 훨씬 뒤에 고종 시기 이때 얘기니까 해당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안이의 세계관 면허 볼게요. 이거는 옛날 건데. 이번에 이걸 하셨나 보네요. 자, 여기 가볼게요. 여기는 그 내용 그냥 여기서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별로 뭐 엄청 필기를 하면서 할 게 아니어가지고. 자, 청과의 외교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뭘 파견하냐면 연행사를 파견해요. 연행사. 적어주세요. 연행사. I예요. 행자. 연행사가 조선에 청나라에 보낸 조선 사신을 다 통칭하는 걸 연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행사가 가가지고 뭐 그 조공품 가지고 가가지고 조공이랑 이런 것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답례품 같은 거 받아오고요.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현세자 통해서 천문학이나 천주교 서적이 유입됐어. 그러니까 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대해서 되게 좀 밝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다고 했잖아. 배운다고. 근데 이제 그 죽게 되었고. 자, 그다음 소중화식 아까도 적혀 있었죠? 명멸망 이후 조선이 중화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원래 명나라 감이 우리였거든. 근데 이제 청나라는 인정 안 해. 왜? 이거 여진족 오라키가 세운 나라고 우리다. 그 다음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호랑논쟁이라고 해서 인물성 이론이라고 해서 자, 인성 사람의 성질과 이 물건의 성질 이 뭐 동물이나 이런 물성의 성질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호랑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윤리와 사상에 나와요. 이거. 그래서 호랑 논쟁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인물성 이론은 보수적인 관료 출신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인성과 사람의 성질과 물성이 같은가, 동물 또는 뭐 식물 이런 본성이 같은가 이렇게 했을 때 호론 이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다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른데. 그래서 여기 호론이라고 하는 이 호론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디에 사는 애들이냐면 충청도예요. 충청도고요. 저기 낙론이라고 되어 있잖아. 낙론은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낙론의 애들, 저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던 애들은 서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리학자들이고요. 호론에 있던 사람은 충청도 지방에 있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애들은 당연히 인간이랑 식물, 동물은 다르지. 이렇게 보니까 뭐 청나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주었나요?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후기에 미친 영향은 다른 얘기들이 나오네요. 여기에 찾고 있지만 별로 딱히 나오는 게 없네요.
부정이니까 뭐 국벌에 영향을 줬다는 거. 혹시 뭐라고 적어놨나요? 딱히 안 적었어요? 저기 아무도 안 적으셨네요? 뭐 없나요? 이거에서 표현이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있다. 호론. 잠깐만. 너무 많은 곳에 해당되는데? 언론 정당하고. 저기 호론 있잖아. 호론에서는 위정척사 사상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동론, 낭론에서는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줬다. 이게 맞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기 17세기에 들어가는 표현 뭐예요? 북벌론이죠. 북벌론 체크해줍니다. 북벌론의 이름 하나 기억해주세요. 송시열 하나 동그라미 해놔. 북벌론의 송시열 동그라미. 자, 18세기에는 뭐예요? 북학. 북학론. 됐나요? 자, 그거만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좀 상황을 정리해줄게요. 이제 실학 볼게요. 실학. 실학은 또 엄청 정작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실학은 공부할 때 있잖아. 그동안에 있던 성리학이 이거 인생에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뭘 주장하냐면 이거는 이 진짜 민생 문제, 일반적인 일생의 백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리학이 너무 변화에 대응을 못했대.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났잖아. 막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종종 성리학은 계속 인간의 본성은 어떻고 뭐 우주의 원리는 어떻고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실학 자체가 바로 일반적인 일상생활, 사람들의 이제 일상에다가 딱 영향을 주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동학파가 있고요. 하나는 중상학파가 있어요. 자, 농사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농업 중심의 사회개혁론. 제일 위에가 중농학파예요. 중상학파가 북학파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이미 오른쪽에 자료학습 통해서 낼 수가 있네요. 문제를. 중농학파의 핵심은 뭐냐면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할까? 그 당시 농민들은 자기 땅 하나만 갖는 게 너무 소원이었어. 내 땅 하나 가져가지고 농사 짓는 게 자기 꿈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정약용 같은 애들은 뭐 얘기하냐면 막 여전론이나 정전론 막 이런 거 주장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정약용은 이걸 주장했다. 너네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맨날 뭐 이렇게 ARX 하면 나오잖아. 뭐뭐를 눌러주세요. 샵을 눌러주세요 이래요? 뭔가 좀 그 세 글자로 표현하잖아. 우물정. 그치. 우물정자를 눌러주세요 이거지. 이 한자야 그냥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이게 우물을 나타내는 정자거든. 이 정약용은 정전론을 나중에 펼쳐요. 정전론 할 때 정이 이거거든. 됐다 신기해. 자, 땅을 이렇게 나누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 지윤이, 여기 뭐 영기, 여기 민주, 여기 지은이, 야 이렇게 하고 여기 뭐 연우랑 뭐 이렇게 애들 가져. 다 각자 가져. 그럼 여기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그냥 수확한 만큼 가져가. 근데 원래 몰래 세금 내지 세금. 땅에 대해서 세금 낸단 말이야. 그거를 여기를 같이 경작하는 거야. 가운데를 같이 경작해서 이거를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내자. 그리고 각자 거 자기가 알아서 하고.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하자. 이게 이제 막 정약용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정약용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중성학파의 핵심은 상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이 상공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부강해지고 강해지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을 발전시키자고 대표적인 두 명이 나와요. 꼭 기억해주세요. 박지원과 박재가가 나옵니다. 너네 박지원 들어봤을 텐데 양반전 들어봤죠? 호질 이거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네 그거 보면은 무슨 문학작품에서 그런 것도 나온단 말이죠. 막
지금 이런 일을 많이 안 했나? 막 양반전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 뭐 양반은 이런 거에서 좋고 막 이러는데 막 마음대로 남의 거 뺏을 수도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자기가 내가 돈 많아서 양반 신분을 샀어. 근데 양반이 되면 뛰면 안 되고 뛰어서도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좋은 점 없어? 이랬더니 양반이 되면 남의 거 가져가도 되고 훔쳐가도 되고 군대도 안 가도 되고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모두 안 해도 되고 완전 날강도 같이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족보를 산 사람이 아니 무슨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야 여기 양반 깐 거지. 그 당시 양반을 깐 거야. 이런 것들을 썼던 사람인데 이 박지원이 열하일기라는 걸 통해서 중국을 갔더니 중국에서는 수레를 사용하더라. 뭐 수레나 이런 선박의 이용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박제가는 소비를 강조해요. 역시 우리 플렉스죠. 플렉스 막 하잖아. 바로 소비를 강조하는데 이 소비를 얘기할 때 우물이 나와. 우물. 너네 우물 물을 퍼내면 우물이 없어지니? 아니지. 이렇게 퍼내도 어느 정도 그 찰랑찰랑 계속 차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물을 퍼내도 계속 찬단 말이야. 돈이 똑같대. 써도 이렇게 써서 오히려 돈이 돌아야지 된다.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소비를 강조했던 게 박제가였습니다. 알겠지 연기야? 넋이 나갔어. 됐죠? 이게 박제가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67페이지 잠깐 펼치면요. 여기 이제 북한론의 박제가를 본다면 위에 북벌론, 북한론 열하일기가 이렇게 있어. 자료학습에. 자 그럼 북벌론에 대한 내용을 보면 명태조는 군신의 의와 첫 번째 줄이죠. 명태조는 오른쪽에 이제 군신의 의와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은혜와 충정의 절개를 정하여 300년간 바꾸지 않았다. 우리한테 되게 잘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하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어우 무섭다 야. 우리나라의 남은 한교류 풀한포기와 백성들 모발 하나하나 대만인 해당 안 되나? 모발 하나하나에서 뭐래. 황제의 은혜가 미쳤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원통 통분하는 자 천하를 들어도 누가 우리만 하겠냐 하면서 이제 그냥 저기 있는 청나라 쳐버리자 이 얘기였고요. 북한론은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났어. 근데 막 다 오랑캐라 그러고 중국이 뭐 법도 다 없어지고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랑캐 법이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된대. 진실로 여기가 밑줄이죠. 밑줄 쳐주세요.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그 법이 오랑캐에 나왔다고 해도 성인은 장차 취할 것이다. 요거 아무리 오랑캐라도. 자 67페이지 자료학습 두 번째 거 북한론의 두 번째 줄이죠.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장차 취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열하일기. 열하일기의 핵심은 거기 나있는 첫 번째 거 중국의 재산이 풍족할 뿐더러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하면 모두 수레를 사용한 까닭. 수레에다가 체크.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목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끝나요. 탕평책까지만 나가볼게요. 됐죠? 자 탕평책 나가고 끝낼게. 그러면 그래서 학교 진도는 겨우 따라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우리가 폭발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책. 탕평책을 그냥 쉽게 보여주는 건 어림도 없지. 자 바로 선조부터 갑니다. 나 질문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선조 다시 광, 인, 소, 현, 수, 경. 이제 우리가 배울 오늘의 내용이죠. 이제 영조, 정조 배울 겁니다. 숙경, 영조, 정조. 물론 이 사이에 사도세자가 원래 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질문. 자 선조 때 뭐가 등장했다. 이제 맞아. 붕당. 오케이 이때 부담 시작. 나눠주세요. 뭐와 뭐로 나눴다? 서인. 서인 갑자기 남인? 두 개로 나누면 오케이 서인
동인. 그러다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나뉘었다 했죠? 우선 동서로 나뉘었고 다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지은이 광해군 때 누가? 어떤 애들이 우세? 북인이 광해군과 같이 이렇게 매우 강하게 있었습니다. 자, 인주.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바로 뭐? 오케이, 인조 반정. 인조 반정. 자, 그리고 방금 했던 말. 인조가 무슨 정책 펼친다고요? 친모, 배모. 오케이, 친명배금. 친명배금을 하니까 뭐가 펼쳐졌다고요? 무슨 란? 임진왜란? 말고? 어제 빈칸이었는데 무슨 호란? 병자호란. 물론 정묘호란도 나타났어요. 앞에 정묘호란 있고 병자호란 일어났죠? 오늘 그 순서 기억해야 돼요. 병자호란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연기. 효종 때 무슨 론이 대세죠? 돌 오케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얘 죽어요. 효종 죽었다 했죠? 자, 북벌론 제대로 시행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윤아, 현종 때 효종 죽었네요. 무슨 논쟁? 오케이. 자, 예송 1차 누가 이겼죠? 몇 년? 2차 몇 년? 오케이, 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인과 남인이 계속 공존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은아, 숙종 때 이 정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획 바뀌어. 국면이 바뀐다. 국면이 전환된다. 모르겠어. 민주, 무슨 정치? 잠깐,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신 거죠? 그렇죠, 한국. 자, 그래서 연기야, 순서 맨 처음에 무슨 인? 총 한국은 3번 발생하거든요. 경신, 기사, 갑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무슨 인? 그냥 다 같이 대답해봐. 아는 사람. 남인. 왜냐면 여기서 남인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남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이 서인. 그런데 다시 얘 장희민이에요. 남인이. 남인 세열이 장희민이랑 연결됐단 말이야. 장희민이 결국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마지막 서인. 됐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서인이 다시 갈라집니다. 뭐와 뭐로 나뉘냐면 숙종 때 다시 나와있죠. 노론과 소론으로 계열이 나뉘게 돼요. 여기서 다시 이 서인이 노론, 늙을 노자, 젊을 소자, 소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때 왕을 누구를 넘겨주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영조가 무슨 애였냐면 무수리의 아들이었어. 무수리. 그러니까 엄마가 무수리야. 그냥 여기 궁녀같이 이렇게 옆에서 시중도는 무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너무 문제가 이 환국이 일어났잖아. 환국이 일어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일당 전제와 한 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다 보니까 서로 공격해. 공존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고 공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됐잖아? 그럼 내가 너네 다 찍어 눌리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너네가 되면 바로 나를 공격하겠지.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붕당 정치가 너무 변질됐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붕당은 변질되기 시작했고 솔직히 숙종이 환국을 했던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반대로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떡하지? 이 붕당을 어떻게 막아보지? 했던 게 영조였어요. 그 영조가 오늘 가끔 나오지 않니? 급식에? 평평채 안 나왔어요? 극혐. 나 별로 안 좋아해.
고기는 알죠? 요만한 무슨 다진 고기 같은 거 넣어놓고 청포묵이 엄청 많아. 하얀 묵 엄청 많고 숙주나물 막 이렇게 있고 김가루 막 이렇게 있고 뭐 좋아하는 애들도 있대요. 나는 근데 그닥 비호였습니다. 불호. 그래서 여기서 탕평비를 우선 세워요. 내가 탕평회를 보여주겠어. 탕평평 해가지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탕평비를 세우고요. 이거는 뭐 그냥 거기 넣는 건 아니에요. 그냥 탕평채. 자기가 반찬도 만들어요. 아주 백종원이야. 자기가 연구도 합니다. 탕평채 만들어서 뭐 이런 청포묵 하얀색과 그다음에 붉은 돼지고기와 뭐 붉은 고기와 그다음에 검은색의 기름과 그다음에 노란색의 숙주와 자기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얘가 그거야. 그러니까 좀 중도인 애들 있지. 그러니까 이쪽 저쪽도 아니고 좀 중간 정도 애들. 약간 온건한 애들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거기 빈칸에 가면 탕평파입니다.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갔어요. 그리고 사림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하지. 산림은 그 느낌 알아? 제야의 보수. 산속에서 막 대하면서 있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존재를 부정해요.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입김을 넣고 이런 애들인데 얘네 존재 다 부정해버리고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거기 적은 거 이조전랑이에요. 이조전랑이 원래 다음 때를 이렇게 이어받을 애를 알려주는 거였는데 그 전랑집의 지위를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쌤이 이제 한국사 수업을 못하게 되었어. 내 후임을 내가 지정할게요. 하면서 내가 지정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의 권한이 세지겠지. 제발 이 다음을 나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여러 애들이 막 나한테 막 잘 보일 거 아니야. 그게 이조전랑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다음 때 임명하고 이랬던.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 권한이 약화됐죠. 어머나 저거 다 외워야 돼. 자, 이제 균형법을 시행합니다. 자, 균형법은요 원래 군대를 안 가는 대신 1년에 2필 옷감을 제출해야 됐어. 이 옷감을 가지고 직업군인들 월급 주는 거였어. 근데 이걸 한 필로 줄여줘요. 선생님 돈도 없다면서 왜 줄여줘요? 돈이 없으니까 줄여주지. 사람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데 어떻게 너무 부담스럽잖아.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랑 후기를 비교했을 때 후기로 갈수록 세금을 줄여줘요. 왜? 앞에서 배웠던 여기 없구나. 전쟁,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때문에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신문고 둥둥둥둥 억울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신문고. 근데 그걸 만든 게 아니다. 부활한 거다. 부활. 태종 때도 있었거든. 그리고 세종 때도 많이 둥둥둥 쳐가지고 막 억울한 게 무엇이냐 막 이런 거 했잖아. 실제로 왕이 그렇게 툭 튀어나오진 않아요. 이미 관리가 나와서 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속대전. 이거 중요해. 왜? 너네 경국대전 기억나요? 자, 질문. 연기. 반짝반짝하게 쳐다봤네요. 자, 연기야. 경국대전 누구 때 완성했어? 누구 때 완성했어요? 성우죠. 정말 힌트를 이렇게 온몸으로 줘야지. 잘 알아듣네요. 자,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을 했거든? 그런데 이거 언제야? 이거 영조잖아 지금.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 완전 예전이잖아. 그치? 100년이 지났단 말이야 거의. 우리 100년 전 생각해볼래요? 그럼 똑같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경국대전 소판이에요. 이 개정판. 알겠죠? 법전을 개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의 천재. 자, 요 사이에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는 죽임을 당하죠. 아주 예술을 좋아했던 미술도 좋아했던 이 사도세자는 뒤주에 맞춰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의 손자였던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얘는요 조선 후기의 천재였대. 근데 짤보다 웃긴 거 터져가지고 그 호요태 알죠? 호요태 김종민이 신지의 별명을 뭐라고 했잖아. 정조라고 했다는 거야. 왜요? 왜 다 갑자기 정조가 왜 나와? 정조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얘기해가지고 신지가 왈가와서 때리려고 하더라고. 말해도 되나? 막 이래. 말해도 되나? 막 이러더니 정조대왕이 담배를 그렇게 그랬대요. 진짜 술도 너무 좋아해. 술도 너무 좋아하니까 모두에게 술을 먹도록 해라 막 이런 거 하고 담배를 피는데 이 좋은 걸 아무도 하지 않다니 막 이러면서 이 담배를 막 권해 백성들에게 이 좋은 것들 막 뽁뽁뽁 피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 조선 왕조 실록인가 그 만화에 보면 그분이 개인적인 사생팬이잖아. 정조 사생팬이죠. 자기는 정조를 엄청 따랐다면서 옛날에 정조 무슨 그런 그 팬클럽도 만들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역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범의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정조는요 탕평체로한테 너무 똑똑하다 그랬지. 대박 사건이야. 자기가 교육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조는 중간 애들인 탕평파를 갖고 했다면 정조는 자기가 들어보는 거야. 이거 아닌데? 야, 너 헛소리 하지 마. 네 말이 맞네.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맞는 거 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탕평파는 중간 애들이었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자, 다양하게 등용을 해요. 그죠? 다양하게 등용을 해가지고 서울도 등용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서울 등용. 너네 기억나? 서울은 원래 문과 응시 안 돼요. 그죠? 원래 문과 못 보잖아. 근데 얘네를 등용시켜. 어디로? 규장각에 검사관으로 막 등용시켜요. 이거 연구하는 데거든. 여기를 막 등용시켜.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점에 육성 나오면 규장각이겠죠. 그래서 여기 정조는 규장각 두 번째 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혁기구. 그다음 첫 번째. 이게 대박이라는 거야. 초계 문신제. 첫 번째 들어갈 말은 초계 문신제입니다. 이게 빈칸 첫 번째 거. 이게 뭐냐면 왕이 교육을 시키는 거야. 거기 나와 있죠. 신진 인사나 중하급 관리를 왕 다시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다시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친위 부대, 자기 그 뭐랄까 보디가드 같은 거예요. 경호원, 장룡령을 설치하고요. 자, 쌤이 지금 주황색으로 밑줄 치는 건 특히나 중요한 거예요. 장룡령이에요. 장룡령. 그 다음에 무엇을 축조해요? 너네 이거 딱 정조를 알려주는 거. 다른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림으로 이거 나오고 이 왕에 대한 업적 나왔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그래서 수원화성이 누구예요? 아버지 사도세자 거기다가 해놓고 수도도 옮기려고 막 노력했죠. 이 사람이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어. 수도를. 그래서 너네 수원에 뭐가 유명해? 갈비 유명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하도 정조가 하도 죽어라고 가 맨날 수원을.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이런 갈비 같은 것들이 이게 좀 발전했다 막 이런 얘기죠. 왜냐면 고기 반찬을 내야 되니까 임금님이. 그 다음에 지방살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령 권한 강화. 화성 축조 적으시면 돼요. 수원화성 축조나 혹은 화성 축조.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중요합니다. 신의 통공. 그래서 거기 통공이라는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통공 정책을 펼치는데 그 통공 정책이 뭐냐면 원래 시전 상인들은 왕한테 이제 왕실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야. 자, 내가 허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육의전이라고 해서 종로에 육의전이라고 해서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완전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있잖아. 자신들이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막 그 자기 거랑 똑같은 걸 막 팔거나 그냥 우리 소위 말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뭐 파시는 분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발로 걷어차고 그 사람이 그동안 벌었던 거를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엄청 강력한 권한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길에다가 자판으로 팔 수 있을까? 못 팔겠지. 왜? 그거 걔네 시전 상인들한테 걸리면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뺏기고 쫓겨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이게 좀 위축돼 있었어. 함부로 못 펼쳐서. 근데 이 통공 정책은 뭐냐면 시전 상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권한을 폐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렇게 난잡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난전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권리, 즉 금난전권을 갖고 있어서 누가? 시전 상인들이. 근데 통공 정책은 그 금난전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 두 번 부정이야. 난전을 금지하는 것을 다시 또 폐지하니까 결국에 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 정조의 법전 하나 있죠? 바로 뭐예요? 대전 통편입니다. 선생님 이거 통편 막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네, 외우셔야 돼요. 왜? 흥선대원군 때는요 대전 회통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름이 한 글자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탕평 정책을 했어요. 그럼 너무 아름답잖아. 되게 정치 잘 된 거 같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조 죽고요. 최악의 정치가 나옵니다. 정조는 천재였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 정조가 죽고 나자 그 뒤에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이 오르면서 그 뒤에 세도 정치가 펼쳐져요. 너네들 세도 정치는 우리 그 조선의 역사에서 정말 최악의 정치일 때야. 몇몇 가문이 모든 정치를 다 아우르고 있던 때였단 말이야. 되게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한계점이 나오죠. 붕당 정치의 모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왕들에 의해서만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없어지면 말 안 되는 거지. 너네들도 그래. 겁나 뭐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무서운 쌤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듣다가 내좀 자도 되는 쌤 하면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건 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지. 그 선생님이 있을 때만 딱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약에 너네가 졸거나 뭐 이러면 벌점을 준다고 생각해봐. 누구나. 그럼 그때 못 졸겠지 함부로. 이런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못하고 그냥 강력한 왕들이 딱 있어서 그 왕권으로만 해결했기 때문에 이 왕이 죽고 나서는 그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된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탕평까지 다뤘습니다. 자, 세도 정치와 관련해서는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세도 정치부터 이거 다시 쭉 또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교재를 다시 들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더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난주 교재, 우선 지난주 교재에서 이제 지난주 교재 30페이지 요거는 좀 적어주고 헷갈릴까봐 2주차 교재에서 30페이지 14번까지 그러니까 앞에 거 이미 겹쳐 있을 텐데 그냥 앞에 거 이어서 더 푸시면 되고요. 아니다. sorry. 이게 중간에 지금 왔다 갔다 해서 11번도 빼야 되고요. 11번, 15번 뺍시다. 그냥 14번까지라고 하지 말고 까지인데 11번, 15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주차이죠. 나머지 뒤에 거 원래 다 하는 거였죠. 이제 3주차 이 문제 정리 파일이라고 준비해 있을 거예요. 자, 문제 정리 파일에서는 이거 앞에 거 똑같이 겹쳐. 그래서 4페이지까지는 해당 안 되고요. 혹시나 그냥 4페이지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2주차 교재 안 가져올 거면 요걸로 2주차 30페이지까지를 혹은 3주차 4페이지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앞으로 요 문제 노트는 항상 들고 오라고 그냥 한 번에 줬어요. 자, 이제 쭉 하셔야 될 게 9페이지부터 9페이지부터 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페이지부터 근데 여기도 자꾸 이렇게 중간에 너네 학교 순서 저 선생님 순서랑 내용이 좀 달라서 그거 하나만 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86 이거 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또 다시 다음 주에 또 낼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 오늘 좀 내용을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외워올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너무 연기는 좀 대충 한번 잡을까? 안 했잖아. 진짜 어떡해. 언제? 너 오늘 학원 가도 되는 건가? 너 무슨 거 같은데? 저는 없긴 해요.
없긴 해. 잠깐만.